1, 2, 3, 4, 5, 6, 7, 8, 9까지 각 자연수가 적혀있는 9개의 공이 있어요. 그런 주머니에서 이민 하나씩 꺼냅니다.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되는 공의 개수. 맞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확률은 바뀝니다. 이항문포랑은 다르고. 어쨌든 그래서 뭐야? 한 방에 바로 1을 꺼낼 수도 있잖아. 두 번 만에 꺼낼 수도 있고 세 번 만에 꺼낼 수도 있고 쭉 해서 어디 9개니까 9번째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바로 꺼낸다라고 해보자. 뭐야? 당연히 9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꺼낸다면은 처음에는 9분의 8의 확률로 1 말고 나머지 8개 중 하나 나와야지. 그러면 뭐야? 남아있는 거 뭐해요? 8개 중에 꺼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 나오지. 확률 얼마야? 9분의 1이야. 여기서 이제 너가 상식적으로 사실 접근하면 좋은 거. 제비뽑기 기억나? 제비뽑기는 굉장히 과학적이라 그랬지. 처음에 뽑든 두 번째 뽑든 세 번째 뽑든 100번째 뽑든 누가 뽑든 꽝을 가져갈 확률은 동일하다. 꽝이네. 당첨. 그거잖아. 다 9분의 1이야 사실 확률은. 이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 9분의 8의 확률로 다른 거 꺼내고 8개 중에 남아있는 거 7개 중 아무거나 꺼낸 다음에 남아있는 마지막 7개 중에 한 개의 1을 꺼내면 되잖아. 다 약분되고 또 9분의 1이지. 그냥 다 9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엑셀 기대값은 끝났죠. 다 곱하고 더해주면 되지. 1부터 9까지의 합에다가 9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나요? 이게 기대값. 어때요? 정말 쉽죠? 오겠네? 답은? 4번. 됐지? 1142번 가보자. 어느 배구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는 횟수를 X라고 잡으면 N번 공격했을 때 K번 성공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다. 딱 봐도 무슨 확률이야? 독립시행 확률이야. 이 정도면 야 선수가 아니지 않나? 공격을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보다 넘지 않나? 배구 선수들. 나 배구를 몰라서 모르겠네. 넘어갔다. 그지 않냐? 몇 번 반복 시행? N번 반복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K번 성공합니다. 2분의 1의 N승인 이유는 2분의 1의 K승과 2분의 1의 N-K승을 K승을 곱해서 2분의 1의 N승을 한 방에 합쳐놓은 거다. 맞지? 어쨌든 독립시행. 맞니? 그래서 너는 두 가지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 확률형 문제를 물어보니 아니면은 X가 이항문표를 따른다를 따라갈 거니 너가 이제 필요한 거 찾아가야지. 자, 밑에 보자. 뭐래요? 뭔가 K에 대한 이상한 식이 등장했지. 그지? 전개를 해보자. 이거잖아. 끝났네. 왜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로 다 뜯어봤어. 자, 한글로 대답해볼까? 이게 뭐야? P를 곱한 다음 다 더하는 거 뭐라고 불러? 확률이잖아. 누구의? 이 녀석의. 제곱의 평균이야. 얘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평균이겠지? 얘는 뭐야? 확률의 종합이네. 됐죠? 끝. 그러면은 이 양문포로 넘어가는 게 맞겠다. 맞지? 됐나요? 예. 끝. 그래서 그게 451이 되도록 하는 n만 찾아주면 끝나겠네. 정리. 이것 좀 다시 켤게.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집니다. 뭐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20번 반복한다. 이 양문포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지? 어쨌든 독립시행이다. 그때 X번,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X번. 뭔 개소리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번. 맞죠? 그럼 X는 뭐 한다? 이 양분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4의 X승원의 상금을 받는데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다시 구하라. 맞지? 우리는
어머, 어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X.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횟수가 0, 1, 2부터 해서 20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확률은 20번 중 0번 나옵니다. 6의 약수가 1, 2, 3, 6, 4개지. 3분의 2네. 3분의 2의 확률로 0개 나오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20개 나옵니다. 두 번째 20C1에다가 3분의 2의 확률로 1번, 3분의 1의 확률로 19번 나옵니다. 부터 해서 20번. 20번 중 20번 모두 나옵니다.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20번이 다 나왔고 3분의 1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요것들끼리 곱해서 더한 걸 뭐라 불러?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값이지 뭐. 그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NP라고 하면 되고, 맞지?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야? 이게 아니야. 자, 만약에 있잖아. 이게 상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보통 그래 상금이기도 하다. 상금이나 좌표 같은 거 보면은 Y로 잡아서 X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러 가지. 그지? 보통. 근데 그때는 보면은 뭐 주사위가 나오면은 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뭐가 나오면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풀 때 끽해봐야 그 좌표는 X에 대한 1차식일 뿐이야.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EX를 구한 다음에 EY를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이었다. 2EX 플러스 1로 답을 내주면 돼.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왜? 4의 X승이잖아. 지수식이잖아. 그지?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예를 들어 EX를 구할 수 있다고 쳐봐. 오케이? 뭐 한 15 나온다 치자. Y라는 녀석은 4의 X승이야. 오케이? 그러면 EY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2에 4의 X승이야.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모르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식을 세우러 안 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는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다. 지수식은 무조건 표를 다시 그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맨날 생각하래. 생각해야지 그래. 곱하고 더 해봐봐. 저 0승, 1승, 4승은 3분의 2의 지수랑 맞아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합치는 거지. 20C 20 0이네. 0에 3분의 8의 0승에다가 3분의 1의 20승 더하기. 두 번째 거는 20C 1에다가 3분의 8의 1승에다가 3분의 1의 19승. 하나만 더 쓸까? 아니, 그냥 중락하자. 마지막 거 써보자. 20C 20에 3분의 8의 20승, 3분의 1의 0승이야. 이번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번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양 정리잖아. 끝이에요. 알았죠? 야, 3회 20승 원. 개 비싸다. 개 비싸다. 아무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항문표에서 나오는 기대값 문제 중에 정말 자주 나오는 녀석이다. 상금에 대한 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 지수식이 나오면은 반드시 4의 X승에 대한 확률분포표 다시 그려서 더해봐. 그거 독립시행 확률로 넘어가는 문제다. 알았죠? 꼭 기억해. 나 이거 별표 좀 쳐놔. 에휴,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저렇게 거짓말 해야지. 에휴. 자, 가자. P 확률 구하래요. 자, 갑니다. 뭐요? 그냥 하면 돼. 마이너스 10분의 1 절대값 푼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싶게 생겼어? X만 남기고 싶잖아. 뭐 해야 돼? 율. 뭐 해야 돼? 통문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G를 2분의 1 더해줘야지.
10분의 5죠? 10분의 4. 더하고 통분이 뭔지 몰라? 통분을 이걸 통분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하는 걸 통분이라고 하겠지. 일단 2분의 1을 가운데서 빼야 돼. 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죠. 합방 나갔다. 자, 2분의 1 더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기하죠? 10분의 5를 더하고 있었어요. 하하. 해변에 40을 곱합시다. 여기서 뭐예요? 자, 뭐야? 독립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특정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잡았다. 근데 물어보는 게 확률이다. 확률을 답해주면 돼. 대신에 뭐 해주면 돼? 발생하는 횟수 X로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횟수 16보다 크다니까 어디부터야? 17부터. 2에서보다 작다니까 어디까지야? 23번 발생하는 것까지. 발생한 확률은 동전이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X승, 2분의 1의 확률로 40 마이너스 X. 합쳐서 40승으로 한 방에 가자. 찾아라. 17부터 23까지 2분의 1인 거. 어딨냐?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됐나요? 됐나요? 가자. 98번. A, B, C, D 네 사람은요. 각각 서로 다른 가방 스몰 A, B, C, D를 메고 있습니다. 이 가방 이쁘네. 어쨌든 자 스몰 A, B, C, D를 메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이 모두 자신의 가방은 나래는 무슨 죄야? 나래에게 맡겼어요. 셔틀인가 봐요. 그럼 나래가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일진들한테 가방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여기 있어.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은 사람의 수를 왜? 자신의 가방을 돌려받은 사람의 수를 심지어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잘못 줬대. 참 문제다 그지? 가보자. 뭐야? 아무도 지금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들끼리 다시 받아야 돼. 이때 안 때리면은 일진들이 착한 거 아니냐? 아무튼 가자. 쌉소리 이제 집어치우자. 어쨌든 0부터 4까지 갈 수 있겠다. 맞지? 자, 어떻게 나눠주면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4팩. 내면 일로 줄 서 있을 때 내가 가방 줄 세워서 주면 되지. 4팩. 전체 경우의 수. 근데 아무도 못 받아갑니다. 이거 뭐야? 수영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잖아. 4명짜리 수영도. 경우의 수는 몇 개? 자신의 모자를 못 받아가는, 자신의 가방을 못 받아가는 거 몇 개? 웨어로가 있었는데. 4명. 9개. 한 명이 제대로 받아갔다. 그럼 뭐야? 그 한 명이 누구야? 4명 중 1명. 그 다음 3명짜리 수영도. 자기 자신의 모자 안 받아가는 거. 2개. 기억나? 4팩분에 2명짜리는. 일단 2명 골라야지. 4명 중 2명 골라서 걔네들은 지거 받아가세요. 나머지 2명은 저리 바꾸는 거지, 가방. 네. 마지막 여기는 3명이 받아간다. 그럼 말이 돼? 3명만 자신의 가방을 받아간다. 그럼 1명은 뭐야? 나를 거야? 멍청이도 아니고, 그지? 4명일 리는 없다, 맞지? 3명일 리는 없다, 맞지? 4명이겠네. 그래서 뭐다? 4팩이 아니지. 한 가지지. 됐나요? 합이 1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24분의 9, 24분의 8, 24분의 6, 24분의 1. 맞냐? 맞죠? 24 잘 나오고 있죠? 합 1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VX를 구하래.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VX. 삐빅. 양문포야 뭐야? 양문포 아니죠? 그죠?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잖아, 확률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확률로 가자. 그냥 분포로 가자. VX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 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0, 1, 4, 16 쓰자. 됐죠? 됐죠? 그죠? VX 어떻게 구해? 24분의 통분했으니까 24를 통분으로 가자. 자, 이거부터 곱하고 있습니다. 0은 생략. 8, 24, 16.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 구하러 가자. 평균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24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24 바로 쓰자. 8, 12, 4. 되었니? 2 마이너스. 야, 똑똑하다. 이건 어떻게 24에 딱 2배고 24에 1배로 만들어놨냐, 이거. 개 똑똑하다. 아무튼 1제곱. 답은 1. 맞는지 답시 확인 좀. 끝.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자, AB가 5와 6이면 못 만나는 거 아니냐? AB가 중심의 좌표잖아. 반지름이 4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커버리면은, 그지? 예를 들어서 Y 좌표가 6이면 5면은 반지름 길이가 4니까 짧아가지고 안 만나죠. Y축도 마찬가지. 맞죠? 그래서 얘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AB가 만약에 둘 다 1, 2, 3이야. 4 일부러 뺐다. 1, 2, 3이면 어때? 이거 아니냐? 얘가 4니까 이 길이가 1 또는 2 또는 3인 거 아니야? 당연히 두 중에서 만나겠지. 맞죠? 근데 선생, 요 점이 Y축과도 겹칠 수 있잖아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해. 맞아. 그것도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왜? 딱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정수권만 정수인데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정수권만 정수인데 이게 4일 수가 없잖아. 어떤 정수 루트 2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합시다. 그럼 몇 개에서 만나? 4점에서 만나는 거다. 맞냐? 아니지. 잠깐만. 맞지. 맞죠? 각각이라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네 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도 B도 둘 다 4사라면 어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알겠어? 반지름이 4인데 중심의 좌표가 가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순서 짜집어야지. 맞지? 내가 안 한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인데 B가 꼭 1, 2, 3이어야 돼? B가 4일 수도 있고 A가 1, 2, 3일 때 B가 5, 6일 수도 있는 거지. 맞죠? 얘는 3개의 점에서 만나고 얘는 2개의 점에서 만나겠네. 그 반대도 있을 거고. 맞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규칙을 찾았다면 이거는 내가 규칙 설명하려고 쓴 거고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표지. 맞죠?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맞니? 그러면은 주사위 A도 주사위 B도 서로들은 주사위를 A, B라 부를게 그냥. A도 B도 둘 다 얘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야? 3분의 2, 3분의 아니 말고 6분의 하자. 6분의 2의 확률로 둘 다. 맞니? 자,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주사위 중 하나는 4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5, 6이 나와야 되지. 맞죠? 그래서 두 주사위 중 누가 4 나올래? 4가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거 말고는 6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2의 확률로 써야겠다. 5 또는 6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그럼 뭐야? 이런 거지. 또는 이런 거지. 맞니? 일단은 첫 번째. 둘 다 접한다. 6분의 1, 6분의 1.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는 안 만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뭐야? 둘 중에 누가 두 점에서 만날래? 두 점에서 만날 때는 1, 2, 3. 6분의 3의 확률이고요. 안 만나는 건 여전히 6분의 2의 확률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3개.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지. 둘이 제리 바뀌는 거. 하나는 4가 나와서 접하는 거고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1, 2, 3 나오는 거지. 6분의 3의 확률, 6분의 1의 확률. 그 다음 마지막 4점에서 만나는 둘 다 2개, 2개. 그래서 뭐야? 6분의 3의 확률, 6분의 3의 확률. 이게 표가 맞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합을 항상 구해봐야 된다. 맞지? 1이 맞는지. 확률들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자. 일부러 통분하기 위해서 36으로 만들었다. 3분의 1, 3분의 1로 약분 안 한 이유가 그거야. 맞지? 36분의 4예요. 36분의 4예요. 36분의
12, 13이에요. 36분의 6이에요. 36분의 9예요. 더해보자. 8, 21, 27, 36. 오, 잘 구했네. 그러면 맞겠지, 이제. 그럼 이제 뭐야? 평균. 그래. 그래도 예의라도 있네, 문제가. 이 정도에서 평균을 구하래. 이거 분산 구하라고 하면 욕하지, 우리. 그치? 끝. 곱해서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독립식 아니다. 어제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연속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뭐 배우고 있어요?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는데, 확률 분포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는 지난번에 했고, 결국 기본적인 내용이 뭐야? 표 그리기. 오늘 뭐 이항분포처럼 보였지만 상금 같은 문제, 또는 확률을 구해봄으로써 이항분포가 맞네라는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표가 필요한 거였어. 맞죠? 뭐 20번 반복, 40번 반복, 60번 반복 중 어떤 사건 하나 잡아가지고 이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이러면 무조건 이항분포가 넘어갔단 말이야. 이항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몽둥이. 이항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뭐가 중요했어? 이항분포에서 내가 강조한 거. 긴장하지 말고. 정의 말고 중요한 게 뭐냐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물어보는 게 뭐냐고. 이 문제가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주식이 왜 저래?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답을. 당황스러웠어 방금. 심지어 오답을 말해. 그건 정의라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 정의도 중요하고 뭐 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내가 가장 강조한 거는 문제를 푸는 너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찾아야 된다 해야 되나? 그게 뭐다? 이 문제가 이항분포구나. 그래서 뭐 독립형을 써야 된다. 뭐 넘어갈 수 있고 MP를 구해야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MPQ를 구해야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항분포임을 알 때와 모를 때 풀이가 다르단 말이야. 알아서 그때 이항분포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두 가지지. 하나는 정의에서부터 접근하는 거야. 막 상황 자체가 주어져 있어. 막 한 개의 주사위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거기서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황 자체가 주어졌다기보다는 뭔가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률인 거야. 확률 질량 함수를 줬는데 누가 봐도 NCK 곱하기 뭐 P의 K승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 독립시간 확률이네. 이거 이항분포로 넘어가야겠네. 로 넘어가는 거지. 아까 뭐 한 개인가 있었잖아.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거는 이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뭐 지난번에 한번 쓴 거니까 간략하게만 쓸게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어때? 지난번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를 보면은 이항 분포를 가지고 예를 들자. 그냥 뭐 64번 반복 시행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획수를 x로 잡았으니까 그 x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좀 많기는 하지. 근데 무한계까지는 아니지. 0번 발생합니다. 1번 발생합니다. 2번 발생합니다부터 64번 발생합니다까지 0부터 64까지 정수들만 가지고 있잖아. 맞지? 아까 그 뭐 일진 가방 그거 예를 들어봐. 그것도 뭐야? 0, 1, 2, 4 이게 다였잖아. 맞죠? 가질 수 있는 x값이 가질 수 있는 후보들 자체가 뭐 꼭 정수로 나올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어쨌든 유한계라면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x가 어떻다?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다. 불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이다. 뭐야? 어떤 범위,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실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실수 전체가 아니라 뭐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근데 그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런 상황에 가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해요?
표 당연히 못 그리죠. 표가 뭐 0일 때 1일 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고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얘는 표가 아니라 뭐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누구에 대한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10까지 뭐 0부터 5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본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때 너희들이 이제 이용해줘야 되는 건 뭐다? 확률 분포 표를 그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내가 표를 맞게 그렸네라는 걸 어디서 캐치를 했어 오늘도 풀이하면서도 확률의 총합이 1이다처럼 얘 뭐 넓이가 밑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미지수 a가 주어져 있으면은 a 값을 찾는다거나 맞지? 뭐 그런 것들 찾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녀석만 구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 그 넓이의 의미가 뭐야? 아, P, 확률인 거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등호 여부. 등호 붙여 안 붙여? 상관없습니다. 등호 여부는 확률에는 영향이 없다. 대신에 너희들이 써야 되는 그 혹시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지금 카메라 잘리나 모르겠다. 다시 쓸게. 영향이 있다로 잘못 보일라. 등호 여부는 확률에는 영향이 없다. 알았지? 여기까지는 녹화 나올 거다. 대신에 의미상으로 붙거나 붙이지 않거나 늘 접근할 뿐. 넓이를 구하는데 요 선 하나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넓이는 당연히 변화 없지. 알았죠? 그래서 뭐 강수량이 뭐 100mm 초과 100mm 이상 확률에는 변화 없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쨌든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이항문포에서 내가 좀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이항문포, 정문포, 성능 문제. 그 정도만 하시면 끝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야? 정규분포로 넘어갈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규칙들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정규분포로 가보자. 얘들아, 정규분포 정의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어? 기억이 나?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들어? 들어? 신기하네. 난 말한 적이 없어. 자, 아니 뭐 아예 말한 적이 없다라기보다는 나 정규분포의 정의가 뭐였지?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해주는 정의는 이항분포의 정의 한번 생각해봐봐. 독립시행 확률 정의 한번 생각해봐봐. 뭐 그동안 거의 비슷하지만 원순열의 정의 한번 생각해봐봐. 순열의 정의 생각해봐봐. 뭔가 말을 해줬단 말이야. 순열의 정의가 뭐야?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순서를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에는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야? 사건 발생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 시행할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x로 잡아버리면 그거는 이항분포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정규분포는 그런 말이 없었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야. 정규분포의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규분포가 뭔데? 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 정규분포로 봅니다. 원래는. 자연적인 현상,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자연적인 현상. 오케이? 그럼 뭐 꼭 자연이라는 게 진짜 그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오케이? 사람 키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도
기계가 작동하는 오작동이나 뭐 만들어내는 크기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정면보호 따라.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 그 녀석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형인 종 모양의 곡선을 따르면은 정규분포라고 본다. 이게 정규분포 정의야. 그러다 보니까 안 떠올라 머릿속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정규분포에 이거 파란색 써. 확률 밀도 함수에 식을 써보세요라고 하면은 나도 기억 못함. 막 뭐지? 2파이 시그마 기억도 안 나. 이건 기억을 하는 선생들이 있을까 과연? 기억을 하는 선생이 있다면 100%그 선생은 그 수업 직전에 잠깐 외우고 들어온 거예요. 100%임. 난 수업 직전에 뭐 외우고 안 와. 이거구나.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승. 이걸 어떻게 외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선생도 미친놈이지. 그지? 미분해서 구할 거야?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녀석을 그래프로 나타내다 보니 곡선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걸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되고 종모양이라는 그 이름만 알면 되지. 명칭이라 해야 되나? 정 가운데 뭐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뭔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꼴인데 그 뭔가가 뭐야? 뭔가가 뭐야, 지우라? 으악! 중심 같은 소리 한다. 뭐야? 평균이죠. 살았네. 그리고 좌우 대칭꼴이라고 하고 맞죠? 요런 곡선을 따라가면 그거는 뭐다? 정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걸 가지고 뭐 해? 결국 똑같아. 전체 넓이의 합은 얼마다? 색깔 바꿀 걸. 아까랑 비슷하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놈의 넓이의 의미는 뭐다? 확률이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해보자. 이산 확률 분포는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어? EV 시그마. 맞죠?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 뭐라 그랬어? P. 분산 평균 표편을 물어보니 확률을 물어보니. 근데 정분포는 결국 확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일 거야. EV 시그마는 그건 안 물어본다. 계산형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써놓고 나서 의미형으로 의미 예상이라 해야 되나? 의미 해석이라 해야 되나? 그 녀석으로는 물어볼 수 있기는 해. 근데 계산형은 절대 안 물어봐. 인테그럴 어떻게 풀어? 이런 함수 가지고. 알았죠? 뭐 그 정도 상식으로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요거 구할 줄 알면 되는데 이거 구하는 게 우리가 또 넓이를 그러면 적분으로 구하니? 곡선을 둘러싸이는 거니까 적분을 하는 게 기본 방법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적분할 수 있는 대상이야? 미적분을 배운 애들도 이건 힘들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뭐 하는데요? 표를 갖다 읽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럼 그 표를 읽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뭐 해야 돼? 좀 이따가 배울 거. 표준화라는 거 하게 되겠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따가 쉬었다 하고 여기까지 딱 조매 곡선이다, 대칭형이다, 성질 정도만 딱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아니 쿨한데? 예. 자 가자. 그래서 어쨌든 정규분포는 뭐 해야 된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어디서 읽어간다? 표를 가지고 읽어간다. 어떤 표? 표준 정규분포표. 그래서 뭘 하게 된다? 변수의 표준화. 얘들아, 변수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예요? x를 뭐로 바꾸는 과정? z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g는 뭡니까? x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 네, x를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를 나눠줍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되는데? x가 정근으로 따라가지. 정근표는 뭐예요? m의 시그마 제곱. 으로 쓰던 게 z는 뭐를 따라간다? 무조건 0과 1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거 자체를 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자, 다시 한번 말한다. 부탁이에요. 표준화된 정규분포는 무조건 0과 1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써도 돼.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0과 1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즉 표준화에 대한 이유가 뭐니? 라는 질문인 거다. 알았지? 알았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서로 다른, 기준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함. 기억나? 국어 점수가 몇 점, 영어 점수가 몇 점, 수학 점수가 몇 점. 뭘 잘 봤어? 이거. 기억나지? 국어, 영어 점수가, 뭐 수학 점수가, 국어가 90점, 영어가 80점, 수학이 70점이면 수학이 제일 못 본 거야? 아니지. 그치? 1등급 컷이 수학은 70이면 이게 제일 본 거지. 국어는 1컷이 95였을 수도 있잖아. 2컷이 93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90점인 거는 3등급, 4등급 뜬 거지. 못 본 거지. 맞죠? 그런 비교 대상을 가지려면.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2등급이면 다 똑같은 거야? 요즘 너희들의 성적표는 그렇게는 하지만 아니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뭘 제일 잘 봤니?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주면 된다. 영어 점수 빼기 영어 평균 나누기 영어 표준 편차. 국어 점수 빼기 국어 평균 나누기 국어 표준 편차. 수학 점수 빼기 수학 평균 나누기 수학 표준 편차. 해보면은 뭐 하나는 1.0, 하나는 0.7, 하나는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높을수록 잘 본 거지. 알았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정규분포에서 뭐 물어본다? 확률을 물어볼 거다. 그 확률을 물어보는데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겠다?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서 읽어간다. 그 읽어가는 방법이 뭐야? 라는 거는 사실 문제 가지고 익혀줘야지. 됐나요? 이러면 정규분포 끝이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알았죠?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갈 거냐면 지난 시간에 너네가 계속 질문한 거, 오늘 저기 현우 숙제 질문에서도 하나 나온 거. 확률 구해볼래? 자, 첫 번째, 보수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여전히. 두 번째, 확률, 이산이라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 세 번째, 연속 확률 분포도 계산형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없다는 건 아니다. 크지만, 역시 낼 수는 있어. 자, 간다. 기본적으로 확률 구하세요 라는 기호 자체가 어떻게 생겼게? 기억해라. 얘는 일단 다 더해. 뭔가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게 확률을 구하는 기호다. 이산 확률 분포는 다 더할 거야. 내가 뭔가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 녀석에다가 p를 곱한 형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연속 확률 분포는 결국 넓이 얘기야. 그래서 인테그럴 등장할 거다. 뭔가가 등장을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형태로 적분을 하고 있을 거다. 물론 정적분이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일부러 안 쓰는 건데 뭐 일단 지금 썼으니까 쓸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시처럼 넘어가 봐야지. 두 가지 예시가 있겠지. 얘는 뭐다?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는 뭐다? 평균과학이야. 근데 거기에 xi, i가 1부터 n까지 뭐 요딴 식으로 들어가 있다 치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흔히 말하는 ex야. 물론 보수 분포에서는 기대값이라는 명칭을 써오진 않았었지만 뭐 이제는 뭔지 아니까. 알았죠? 기대값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냥 확률, 평균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자. 알았지? 도수 분포에서는 잘 써오던 명칭은 아니니까 기대값은. 근데 그냥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로 요거. 다음 현우야, 이게 뭐겠어? 그렇지. 제곱의 평균인 거야. 그럼 얘는 한다. 지우라. 시그마에다가 xi, pi. i가 1부터 n까지야. 이게 뭐야? 그렇지. ex인 거야. 한 번 더 현우야. 얘가 뭐야? 그렇지. 한 번 더. 현우야. 그럼 여기서 네가 ex를 만들어 볼래? 뭐야 이거? 아이씨. 쟤 뭐하냐? 쟤 지금 컨닝 하려고 지금 책 찾아보고 있다. 책이 없는데. 책이 없는 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쟤 지금 컨닝 하려고 한다. 너 빨리 대답해. 틀리든 맞든 쟤 빨리 틀리게 만들기. 뭐야? 지우라. 제곱의 평균 만들어봐. 뭐야? 시그마 같은 소리 한다. 방금 내가 인테그럴이라고 설명했는데. A, B, A부터 B까지. 그리고 I 같은 소리 하나. I가 왜 나와? X 어른 뭐야? 꺼져. X제곱 FX DX. DX는 뺄게. 예? 어디 가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현우야? 그렇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은 너네가 쓸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보고 읽을 줄 아는 정도. 왜? 우리는 확통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미적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 문제니까 인테그럴을 계산하시면 안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고 읽을 수 있는 거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한 가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 얼마든지. 알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설명해 주는 거고 위에 얘는 너희가 직접 쓰다 보니까 제가 튀어나올 거다. 알았죠? 그 이항문포 정리하는 그쪽 파트도 사실 이거에서부터 출발했었잖아. 맞지? 맞지? 끝. 자, 정리할 것은 얼른 정리하세요. 다 되면 오늘 문제 불러갑시다. 정규분포. 갈 길이 멀어요. 얼른 해주세요. 아이, 쉬워라. 짝수번만 하면 되잖아. 뭐 이거 하나만 하자. 연속 확률은 그냥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아, 미안해. 18번으로 바꿀 거야. 1, 2, 18. 나머지는 정규분포 쪽 문제 풀어보자. 아. 특징 두 가지.
문제 좀 많이 풀 겁니다. 오늘 클리닉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왜? 클리닉 없이 수업만 하는 게 더 빨리 끝날걸? 몰라, 둘 다 해, 그럼. 너가 클리닉 하고 싶어 하니까 클리닉 할게. 수업은 수업대로 늦게 끝나고, 클리닉 하고, 오케이. 꺼져. 다 적은 뭐야? 풀어요? 다 풀어요. 내가 쓰고 있는 문제들. 파프리카. 많진 않아. 예, 많진 않다는 얘기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아. 응. 아, 개빡치네, 저거. 얘랑 공부할 때 아, 개빡치네. 소품을 골라. 맞아요. 일부러 그랬어요. 맞아. 이쪽은 거의 터프야, 다.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맞지롱? 네? 뭐? 왜? 이게 지금 10대와 40대의 대화가 맞나? 30대구나. 저 30대예요. 젊어요. 내가 젊은 게 아니라 유준쌤이 많은 거야. 뭐 다들 잘 했겠지. 뭐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현우야. 어? 뭐라고? 어? M이 4다? 일로 와. 틀린 말은 아닌데 누가 정규분포래?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가 아니잖아. 맞아. 맞아. 아! 그냥 말 그대로 4를 기준으로 대칭꼴이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지요?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된대? 0부터 2까지 해. 0부터 4까지지. 0부터 2까지 해. 몇 배? 3배가 된대.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이놈과 이놈의 몇 배? 3배 관계 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저 3배 어떻게 살리고 싶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실전을 푼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럼 딱 3배잖아. 그렇잖아. 그지? 어쨌든 그리고 3부터 4까지의 확률이 16분의 3이네.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겠다, 맞지? 이거 전체가 얼마야? 2분의 1이어야지. 그 2분의 1을 4분의 1씩 가지고 가는 거야. 맞죠? 2분의 1에 대한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맞니? 그걸 가지고 또 3부터 4까지 뭐 요탕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물론 사대꼴이 확정이야 아니야? 사대꼴이 확정은 아니지. 그래서 무조건 그놈에 대하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3부터 4까지를 가지고 간다. 16분의 4로. 16분의 3으로. 근데 어디서 5부터 6까지를 구해주세요는 어디?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다시 어디? 으이차.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다? 8분의 3이다. 그런데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다? 16분의 3이다. 근데 물어보는 여기랑 똑같은 거는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얼마다? 8분의 3에서 16분의 3을 빼면 된다. 알았죠? 답은 16분의 3. 끝. 다음 26번. 그거 살려달라는 얘기고 26번. 자, 얘도 마찬가지. 정규분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얘네 있네. 정규분포로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모의 곡선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대칭을 알려주면 그거는 확실한 평균이겠지. 어쨌든 x가 m을 기준으로 어디? 5만큼 왼쪽으로 가. 여기.
이 녀석의 확률이 바로 얘잖아. 2n-4랑 같다. 똑같아지려면 당연히 뭐? 좌우 대칭해야 되고 여기가 2n-4라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차가 이 둘이 차랑 동일한 거지. 차가 5잖아. 얘들이 배우면 n-4잖아. 얘들이 같은 거지. n9.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아이야. 두 번째 나 보러 간다. 그래서 평균 얼마? 9야.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슉슉슉. 그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샥 간 거랑 똑같대. 역시 뭐야? 대칭형이어야지. 여기가 n 플러스 m9니까 9 플러스 2 시그마라고 하자. 그럼 간격이 어때? 똑같아야지. 이만큼 8만큼 차이 나네. 이거 얼마? 17이면 되겠네. 맞나요? 예. 시그마 얼마야? 4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13, 2번. 13. 됐어? 됐어? 맞았어? 32.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아니야. 해보긴 해야겠다. 여기서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이유는 딱 하나야. 자, 너네 디귿 참여 의지야. 참여 의지야. C 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이 더 고르다. 참여 의지야. 디귿 참여 의지야. 응? 거짓. 너는? 넌 참여라고 했어? 둘 중에 한 명 틀렸네? 참여입니다. 자, 이거 내가 전에도 했던 얘기야.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0점부터 100점까지 골고루 가져갔어요가 아니야. 문항들이 각각의 배점들이 몇 점 있겠지. 그걸 학생들이 골고루 가져가는 거야. 성적이 비슷해야 고른 거야. 알았어? 이건 상식이다. 알았냐? 말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 디귿은. 근데 이제는 기억해야지. 고르다라는 것보다, 성적이 고르다는 것보다 애들이 점수가 비슷한 거야. 100점 점수들을 골고루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야 고른 거야. 알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되게 참이에요. 난 모르죠. 다른 기억니는 안 봤으니까요. 뭐 4번이 답일 수도 있고 5번이 답일 수도 있겠지. 디귿만 본 거잖아. 최자. 자, 그 다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보다는 A에 많이 있다. 우수하다의 기준이 뭐야? 우수하다의 기준이 뭐야? 말 그대로 성적이 좋은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봐봐. 누가 위에 있어? 요게 뭔데? A잖아. 그래서 상위권을 보면은 A가 더 많지 않아? 맞죠? 기억 차린 것 같은데요? 응. 응. 그럼 답은 기억 디귿 4번이겠네. 이씨발 디귿 거짓이라며너. 4번. 어? 자, 니은은 뭐야?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그 학교 학생들의 개개인을 보지 말고 평균을 보자는 얘기인데 AB 평균 똑같잖아. 60점. 맞죠? 맞죠? 예. 끝. 답은 아마 기억 디귿 4번일 겁니다. 다음 40번 가보자. 아무튼 고르다 잘 보고 fx 플러스 20 빼기 fx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fx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x가 4보다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이 녀석을 fx로 뭐야? 그러면 fx 플러스 20은 뭔데? p 확률이네. 어떤 거?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 fx가 의미한 건 뭔데? 뭐 지금 나와 있는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표준은 하래요. 하자. z 얘는 뭐야? x 플러스 20에서 50을 빼면 x 마이너스 30. x 마이너스 30을 5로 나눠주는 거지. 왜 대문자 x가 됐지? 얘는 역시 마찬가지. 뭐야?
x에서 50 평균을 뺍니다. x-50 나누기 5. 맞죠? 그 두 개를 뭐 하래? 빼래. 자, 두 개를 각각을 한번 뭐 해보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당연히 얘가 작지. 얘는 어딘지 정확하게 뭐 평균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보다는 왜 또 대문자가 됐냐? 누구보다는 x-30 나누기 5보다는 왼쪽에 있겠지.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주세요니까 남은 게 뭐야? 여기잖아요, 여기. 이 녀석에 대한 뭐 찾기? 최대값? 최대값 찾기야. 알았냐? 그럼 어디에 있어주면 돼? 이놈들이 딱 정중앙에 있어주면 되겠네. 합이 0이다. 그러면 x 나와요. 끝. 왜 정중앙에 있어야 돼? 간격이 똑같잖아. 지금 x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둘이 빼보면은 x 5분의 20, 즉 4잖아. 간격을 4로 유지시키는 얘기야. 당연히 곡선이 이렇게 불룩하게 생겨 있을 때 간격 4만큼 유지하는 채로 넓이 구해봐. 언제가 제일 커? 정가운데가 제일 크겠네. 누가 봐도. 그거 살려주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끝. 다음. 간격이 바뀌면은 아니다. 바뀌면은 이것도 관여하니까 그건 생각해야 되지만 간격이 일정해서 당연히 가운데로 보낸 거다. 52번 갑시다. 그리고 아직 수업 안 끝났습니다. 이거 풀이하고 뒷단은 더 풀 거다. 2학년부 정규문법. 그래서 클리닉 뺄까 하고 있었던 거다. 알았지? 거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음. 너네 개차반일 거라. 52번 갈게요. 왜? 지율이 왜? 표정 풀어. 인상 펴. 어차피 클리닉 해도 뭐 9시 넘어서 가는데 뭐. 시끄러. 자, 가자. 두 개 뭐 해? 비교하래. 저런 경우에 우리 뭐 해주는 거야? 비교하러 가는 거지. 맞지요? 맞지요? 당연히 뭐 표준화 하자. 짠. 표준화 했다. 뭐야? 빼기 평균 나누기 표편 우변 뭐예요? Z로 바뀌면서 뭐예요? 나누기 빼기 평균 나누기 표편 됐니? 그때 이 두 개가 어디 있어야 돼? 똑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작거나 같다고 작거나 같다면 같은 위치에 해야겠지. 근데 얘는 작거나 같은데 쟤는 크거나 같다잖아. 어떤 식으로 있어야 돼?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은 간격. 즉 더해주면 0이다. 오케이? 그걸로 풀면 K 나오고 끝. 한번 생략할게요. 알았죠? 마이너스 4인 것 같은데 K가? 알았죠? 알았죠? 야야 64번 가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n, 표편이 5,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때 뭐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거 찾으려면 뭐 해야 돼? 표준해야지. 근데 뭘 몰라? 평균을 모르네. 평균만 구해주세요. 자, 가보자. F10보다 F20이 더 작대. 얘들아. 크다 작다는 항상 일정하게 증가함수, 항상 감소함수 아니지. 맞죠? 증가하다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리고 F값은 넓이가 아니지. F값은 높이. 이게 F값이지. 맞죠? 그럼 F10이 F2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20보다 10이 더 왼쪽에 있는데 요런 데 모여있다는 얘기 아닐까? 맞죠?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물론 10이 더 넘어올 수도 있어. 요런 데 10이 있어도 돼. 어쨌든 F20, 20을 넣었을 때 Y좌표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돼. 맞지? 그 말은 뭐야? 이게 딱 똑같은 상황이지. 이거보다는 어디로 가주세요? 더 쏠려주세요. 어디로? 더 오른쪽으로. 그럼 15가 어디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평균보단 넘어가주세요. 맞죠? 그래서 뭐다? 확실한 거는 평균은 15보단 작을 거다. 이 얘기야. 알았냐? 알았냐? 이거 이해하겠냐?
두 번째 나. 쟤도 마찬가지야. 4와 20을 넣었을 때 딱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봐. 그때가 언제야? 13 아니야? 그거보다는 뭐 F4가 더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쏠렸냐. 4와 22는 이거보다는 좀 더 왼쪽에 쏠렸다는 얘기지. 뭐야? 이런 대로. 즉 평균은 어디에 있다? 그 정중앙이 13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끝났네. M의 위치가 결국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야 되니까 딱 하나. M은 14만 가능한 거지. 그럼 표준화는 생략할게요. 이거 M 구했냐? 맞게 구했어? 맞게 구했어? 형이 질문하잖아. 맞게 구했어? M이요? M이요. 맞게 구했어? 오케이. 똑똑하구만. 74번 갈게요. 그렇지. 가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48, 표편이 10짜리 정규표를 따릅니다. 다시 한번 뭐라? 봉사 시간, 정규표를 따른다. 평균 48, 표편 10짜리. 그때요, 아무나 골라서 58 이상. 자, 이거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푸는 건 당연히 이렇게 풀겠지. X가 뭐보다 58시간 이상일. 그럴 뭐 해봐? 확률을 뭐 해봐? 이걸로 넘어가지. 맞지? 그래서 표준화를 하겠지. 58, 48 빼면 10, 10을 10으로 나누니까 1. 그래서 이걸 꼭 곡선을 그리세요. 이것도 강조했었지. 이걸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0.5에서 빼면 되겠다. 맞지? 여기가 어디예요? 0.343이니까 우리의 답은 0.5 빼기 0.344, 0.1587이 되겠네. 자, 요건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이제 방학 때와는 다르게 실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는 한 명 고르는 거야. 한 명을 뽑았을 때 이럴 확률. 근데 좀 있으면 뭐 해? 사과 뭐 무게가 어쩌고 정균표를 따른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사과 24개를 한 박스에 담아서 뭐 10개를 바구니에 담아서 선물 세트를 만든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조만간 나오잖아. 맞죠? 맞죠? 언제 나와? 추석? 추석이 왜 나와? 추석 선물 세트 생각한 거야? 아니, 아니,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고. 추석에 왜 나와, 그게. 어? 진짜. 오! 대단해. 아무튼. 재밌다. 재밌어. 언제 그런 게 나와? 통계적 추정. 거기에서 그거 하잖아. 표본 평균 얘기 나오잖아. 그때 정규문법 또 나오잖아. 그때 등장할 얘기다. 알았냐? 야, 82. 추석 선물 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는 한 개가 평균이 180, 표편이 20짜리 정규문법을 따른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하나를 뽑았을 때. 하나를 뽑았을 때 평균이 180, 하나를 뽑았을 때 표편이 20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확률이니까 그냥 확률 구하면 되겠지. 그거를 언제 나중에 나오는 통계적 추정 때 잘 구분하려면 지금 미리 잘 해놔라. 하나를 뽑았을 때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 개 동시에 뽑는단 말이야. 알았죠? 물론 지금도 동시에 뽑아 안 뽑아? 동시에 뽑을 수도 있어. 정확하게 동시에 뽑는다기보다는 약간 연이어 뽑는 느낌. 어쨌든 표준화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이거는 이제 공식 좀 익숙해져 봐. 라는 의미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라서. 자, 이거 뭐야? 나왔다. 으이차. 뭐야, 얘들아? 이거 무슨, 야, 이게 근데 벌써 나온다고? 이거 다음 단어 넘어왔냐, 우리 지금? 아닌데? 자, 이거 뭐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X를 잡았을 때 평균이 80, 표편이 2짜리. 다른데. 맞지요? 그때 하나를 뽑았을 때 76 이하가 되거나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갈게 그냥. 84 이상인 것은 불량품으로 판정이 된대. 계산해보자. 뭐야? Z 빅 마이너스 2 Z 슉슉슉 2 그래서 어디?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맞지?
맞나요? 얘가 0.477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0.0228. 그럼 두 개 더하는 거니까 0.028, 0.0456. 맞니? 자, 이게 뭐야? 한 개를 뽑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 맞니? 만 개를 뽑든 천 개를 뽑든 만 개를 대상으로 뭐 다 확인을 하든 뭘 하든 하나하나를 뽑을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일정한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뭐 하고 싶어? 만 개를 대상으로 불량 여부를 조사하시오라는 걸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불량품의 개수를 y라는 확률 변수로 잡아준다면 와, 다 지울 뻔. 얘는 뭐 한다? 이항풀 다른 데로 넘어가야지. 그지? 기대값은 둘 곱합니다. 456개. 뭐야? 다음 단원. 이항문포와 정균포 단원 넘어가기 위한 연습 단계지 뭐.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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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정리.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 표편이 500짜리 정균보다입니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이상의 고객 중에서 15%,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옵니다. 자가용을 선택할 때 어쩌고저쩌고 확률 뭐야? 조건부 확률 맞지요? 그럼 뭐야? P 분모 자가용 커용 자가용 분자는 뭐예요?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뭐? 2,000 미만 맞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근데 P는 이름이 뭐야? P의 의미가 뭐야? 우리는 확률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비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이건 지금 뭐야? 비율이지. 근데 확률차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냥. 알았죠? 똑같으니까. 그럼 분모는 일단 뭐 들어가야 돼? 자가용이 들어가요. 맞죠? 그럼 뭐야? 자가용. 2,000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자가용. 2,000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가용. 둘 다 계산해야 되고 분자는. 그 중에서 2,000 미만인 사람들 중 자가용. 맞죠?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야지? 2,000 이상, 2,000 미만부터 찾아줘야지. 그 비율부터 따져줘야지. 그 비율을 안 줬잖아. 맞니? 그래서 뭐 한다? 거리를 x로 먼저 잡아주면 정근보 다르겠지. 1740 표편 500.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자? 뭐 2,000 미만, 2,000 이상 어차피 다 필요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자. 2,000 미만으로 잡지 뭐. 표준화 해보자. Z 2,000에서 1,740을 빼주면 얼마야? 260이야? 260 나누기 500. 그 얼마야 계산하면? 0.52. 맞죠? 0.52보다 작다. 뭐야? 등호 선생님 우리는 등호 없는 건데 여기 등호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죠? 등호 있다 없다가 확률에 영향 안 미친다. 맞지요? 맞지요? 그럼 확률 얼마야? 0. 0점? 확률 얼마냐고? 0.52보다 작다. 이제 0.52보다 작거나 같다. 얼마냐고 확률? 그럼 얼마냐고? 7.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0보다 크다가 없잖아. 얘는 0보다 크다니까 0.2지. 근데 우리는 0보다 클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그냥 2,000 미만만 찾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지. 0보다 크다를 왜 끊어? 우리 0보다 왼쪽으로 다 넘어가야지. 그죠? 그죠? 근데 시장을 가면서 2km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차를 안 타나? 이상한데? 500m만 돼도 차 빼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거다. 알았지? 그래서 분모에는 뭐 들어간다 얘들아? 0.7 뭐? 2000 미만. 그 중에서 5% 자가용. 여기는 0.3 이게 뭔데? 2000 이상. 그 중에서 15%. 야, 2kg가 넘는데 자가용을 안 타? 이상해. 어쨌든 우리는 뭐다? 2000 미만이니까 0.7 곱하기 100분의 5가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끝. 계산. 힘들어. 다음 1304번. 정리해 주세요. 모의평가 응시자 중에서 학통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수학 점수는 각각 평균이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때 확통을 선택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수학 점수가 A점 이상일 확률이 오! 그때 어쨌든 A점 이상의 확률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 이미를 한 명 선택했을 때 수학 점수 66점 이상인 확률의 2배다. 다시 한번 뭐 하자? 확통 점수를 X라고 해볼게요. X 정근보 다른다 맞지? 미적분 점수를 Y라고 해보자. Y도 정근보 다른다 그지? 그때 말을 다시 한번 잘 봐.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 중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A점 이상의 확률까지. 뭐야? X가 A점 이상일 확률 2라고 한 거다 맞지? 어디 또 미적분을 선택한 어쩌고저쩌고에서 66점 이상일 확률까지. 뭐야? 확률 어떤 확률?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점수가 66점 이상일 확률. 의 몇 배? 2배. 빨간색에다가 2배 끝. 근데 확률 계산하고 비교하려면 표준을 해야지. (66, 151이) 얼마야? 14야? 15야? 15야? 15야. 이거다 맞지? 그냥 똑같다면은 표준화 했을 때의 두 값이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지? 2배를 하려면은 방법이 확률 직접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지. 계산하자. 이거 얼마예요? 4분의 5니까 얼마야? 1.25? 1.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 뭐? 여기다 할까? 여기잖아. 얼마야? 0.1빵6. 2배니까 바로 갈까? 212. 그러면 212가 되기 위한 여기 거꾸로 가는 거지. 여기가 0.212. 그럼 여기는 0.288. 0.8. 이건 알았죠? 어때요? 쉽죠? 끝. 자, 가자. 요거지. 뭐 서로 다른 비교 대상. 상대적인 비교하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놈들. 수학, 영어, 국어. 나 이건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다? 비교서 웬만하면 참이겠지. 왜? 우리 지금 수학 문제 풀잖아. 수학 성적이 좋다?
거의 웬만하면 참을 거야. 알았죠? 그 수학 선생들의 마음이야 이거. 그 뭐 니은은 반반이겠지. 수학이 좋다? 맞을 것 같아. 국어가 나쁘다? 그건 모르겠어. 찍으려면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 맞죠? 이상한 거 가르친 거야. 하지 마. 자, 어쨌든 보자. 그래서 뭐다? 국어. 밑에 쓸까 바로? 국어. 성적, 평균, 표편. 성적을 평균 나눠서 빼서 표편 나눠보자. 얼마야? 1이야. 국어. 수학은 84점 나왔네. 70점을 빼서 11을 나눠보자. 12분의 14. 영어 89점, 72점, 16점, 17, 16. 됐죠? 그러니까 얘들은 1보다는 커. 내가 말했지? 근데 이게 제일 커. 알았죠? 알았죠? 정확하게 비교해볼까? 얼마로 통분하면 돼? 48? 48분의 42. 네? 56. 얘는 48분의 51. 그지? 그래서 뭐다? 수학 제일 잘 봤다? 디귿참. 제일 못 본 거 국어다. 맞죠? 좋다. 국어가 제일 안 좋다? 참. 뭐야, 참. 끝. 답은 5번. 알았음? 이거 수학 선생이 아마 국어 선생이랑 사이가 안 좋나 봐요. 뭘 또 끄덕끄덕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얘기지. 어쨌든 1314번 가보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는 평균이 70점, 표편이 10짜리 정균표에 따릅니다. 수학 과목의 점수가 4% 상해요. 그때 점수는 그리고 그 명수는 뭐 비슷한 말인데 이 질문인 거잖아. 상위 4%, 비율이 0.04. 확률이 0.04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얼마? 0.46이 되도록 하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고 1.75는 표준화 해설될 점수가 1.75가 되는 걸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그지? 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편 x는 87.5겠지만 알았죠? 이런 식 찾아가세요.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할 수 있겠죠? 다음.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간다? 요거 이항분포와 정리분포까지 갈 거다. 쉬지 말고 그냥 쭉 가자. 쭉 가고 뭐 9시 15분 전에는 맞춰보자. 자, 이항분포에서 정리분포로 넘어오는 거는 뭐다? 요거야 요거. 큰 수의 법칙에서도 나오는 명칭처럼 충분히 크다면 뭐 이런 말이 들었다. 이항분포는 뭐야? 말 그대로 이산확률 분포.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키는 원래는 이항분포가 맞아. 맞죠? 맞죠? 왜? 300명이면 300명, 500명, 500명, 뭐 200명, 200명 유한계잖아. 학생 한 명 한 명은. 세종시 전체 고등학생으로 가도 뭐 몇만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몇 천인지 몇 만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래 봐야 될 수 있잖아. 하지만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지 300명 정도면. 그래서 학생들의 키를 막 조사해봐. 지율이처럼 한 140밖에 안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한 현우처럼 한 160 정도 되는 애들 그리고 평균이 뭐 한 170 남자 여자 섞어서 170 정도 된다 치면 170 언저리 또는 173 언저리 제일 많겠지. 맞죠? 근데 원래는 여자 남자 섞으면 이상하다. 150대 졸라 많고 줄어들다가 다시 졸라 많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축축축축 증가하다가 이렇게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야. 분명히 유한계였고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해본 건데 해보다 보니 정형포 곡선 모양이 나오거든. 그래서 뭐 한다? x가 이항분포를 따라 n, p. 그러면은 그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맞죠? NP, NPQ.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 언제 쓸 건데? 충분히 그러면 무조건 쓸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언제 쓰는데? 언제 이걸 바꿀 건데? 그거는 알아야지. 맞지? 언제 쓸 거야? 아무 때나 쓰지 말고 x가 이 양분을 따르고 있었는데 확률을 좀 많이 더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지. 몇 개 이상? 한 4개, 3개 넘어가기만 해도 너무 많아. 독립시행의 확률을 특히 시행 횟수가 막 64회 이러고 있는데 64시, 빵 64시, 1 64시, 2 64시, 3 다 계산하래. 뒤에 있는 확률은 막 3분의 1에 64승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계산 어떻게 하냐고. 그지? 한 개만 해도 이상한데 그래도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의 형태를 답이라도 쓸 수라도 있지. 맞지? 꼭 정수분은 정수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그런 독립시행 확률을 솔직히 2개, 3개 이상 더한다? 말이 안 돼. 뭐 시행 횟수가 3번, 4번밖에 안 되면 모를까. 몇 번 넘어가기 시작하고 확률의 합이 한 3개의 확률을 다 더하시고 나오고 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알았죠? 끝. 끝.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규분포 쓰면 되니까. 근데 아까 앞에 풀었던 거 기억나? 어떤 거? 정규분포인데 마지막에 뭐 구했어?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를 해서 10,000개를 뽑았을 때 이거 또 나왔지? 맞지? 거기서 또 정규분포, 이항분포 또 넘어가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 이항분포를 제공을 했어. 이항분포를 제공을 했는데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근사적으로 계산할 거야. 그렇게 해서 불량품의 확률을 구했어.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항분포로 또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왔다 갔다 할 때 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는지 이유 설명했고 왜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다시 넘어가서 계산하는지들을 좀 이해하면서 가면 편하다. 알았어요? 그럼 정규분포에서 마지막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거는 아까 왜 넘어갔었어? 뭐 정규분포에서는 확률 구하는 거고 마지막에 뭐로 물어보니까 10,000명을 대상으로 불량률을 조사할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 일정했었으니까 즉 거기서는 뭐 이항분포의 정의가 쓰인 거지. 이거는 이제 새롭게 배운 거고 알았죠? 알았죠? 자, 이 정도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 풀고 풀이하고 마무리할게 오늘. 도대체 우리 클리닉 언제 봐? 이래가지고 수업이 계속 늘어지네 우리가. 뭐 너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내용이 너무 많네. 자, 2개 풀어봐. 너무 많이 푸나? 끝. 6개, 7개 정도 되네요. 됐다. 됐다. 자, 1322번. 확률면서 x가 어쩌고저쩌고를 따를 때, 이 문제 맞아? 아, 맞네. 이항분포 정규분포니까.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확률 구하래. 뭐야? 내가 뭐라 그랬어? 확률 한 3개, 4개만 더하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했지. 근데 지금 막 78부터 86이니까 대충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확률을 다 구하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맞죠? 그래서 뭐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었어.
그런데 확률을 한 10개 더하라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규분포로 넘어가자. 이것도 뭐 열심히 가져오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5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면 뭐예요? 5분의 1을 곱해주면 16이네? 4제곱이네? 됐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78, 86, 그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란다. 뭐다? 표준아.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1.5? 끝. 그러면은 꼭 곡선 좀 그리면서 가세요. 0.5, 마이너스 0.5, 1.5.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두 개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0.6247. 답은 2번. 끝. 쉽겠죠? 이 정도? 26번 가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에는 무슨 말을 숨겨놨어? 내가 이항문포에서 항상 이 얘기 나온다 그랬지. 이항문포임을 숨겨놨잖아. 대신에 뭘 줬어?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의 확률로 줬네. 그래서 아하, 이거는 x가 이항문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고, 시행수가 여기 있네. 450. x번 발생했을 때의 확률 요거. x승에 맞춰놓은 저게 확률 p다 맞지. 옆에 있는 3분의 2는 1-p인 거고 q인 거고 q. 그래서 여기서 근사적으로 따른 정근표로 넘어가야지. 왜 근사적으로 따른 정근표로 넘어간다? 일단 이거 그래서 110제곱. 왜 넘어갔다? 확률을 좀 많이 더하라고 하네. 맞죠? 그래서 확률 바로 표준을 할게. 이번에는 140에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170, 150, 22. 됐죠? 그래서 1일 때와 2일 때를 두 개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0.8185. 답은 4번. 맞았나? 30번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 줬네? 독립시의 확률이라는 말로 이항문포를 숨겨놨네. 그래서 또 이항문포를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x는 이항문포를 따른다. 이항문포를 따른다. 반복했을 몇 번? 100번. 발생한 확률 뭐? 2분의 1. 그 2분의 1의 R승과 2분의 1의 100마이너스 R승을 곱해서 2분의 1의 100승으로 보이는 것뿐. 맞지용?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보래. 뭐야? 전체 확률에서 빼래. 1-P로 계산하래. 뭐? 40부터 65까지. 그래서 또 확률을 여러 개 더해야 되네. 그래서 미리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근포 만들어 놓고 가자. 샥샥 곱해주면은 50. 50에다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25. 5제곱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지금 시그마를 다시 한번 잘 봐. 얘들아, 계산하라는 시그마를 다시 한번 잘 봐. 1-P가 확률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지. 구분해야 된다. 다르다. 전체 확률에서 이만큼 확률을 빼세요가 아니다. 맞죠? 이거는 뭐다? 40에서부터 65까지 몇 개야? 16개. 미친. 26개. 그 26개만큼 1을 더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뒷부분이, 시그마 빼자. 뒷부분이 x가 뭐부터? 40부터 해서 65까지.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할 거 있다. 잘 봐라.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예를 들어서야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거 뭐야 이거? 맞지? 맞지?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다. 정확하게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자. 이항분포. 같아 달라.
이항문포에서는 똑같지. X가 발생 횟수니까 다 자연수들일 거 아니야. 0 아니면 자연수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9가 아니면 그 다음은 10부터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정규분포에서는 왜 자꾸 P를 여기 댔어? 이거랑 이게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거랑 같아 달라?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40부터 65까지잖아. 근데 39보다 크다, 66보다 작다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주세요. 확률을 구할 때. 그게 이항분포에서 정분포로 넘어가는 문제에서 실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알았냐? 그래서 지금은 이거기는 해. 그래서 표준 해점 얼마야? 마이너스 2, 3, 0.9659. 뭔 개소리야? 0점이 아니구나. 이게 0.9659구나. 9659 맞나? 9759? 9759. 그래서 답은 25.0241. 답이 1번.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등호 빼는 걸로 혹시나 39보다 크다, 66으로 작다고 본 사람들은 다 틀렸을 거예요.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게 해줄 거야. 이게 막 졸라 지저분하진 않을 거다. 알았죠? 다 36번. 어느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20%래. 20%. 이 회사의 직원 중에서 400명을 임의로 뽑았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그 사람들이 76명 이상이다. 어디로 넘어갔어? 마지막이 양보로 넘어갔지. 왜? 한 명을 뽑을 때마다 항상 확률이 20%로 통일하다. 맞지? 여기까지만 보면 뭐다? 양무표야. 여기도 그래서 그 400명을 대상으로 한 명 한 명마다 근무 일수, 근무 횟수를 조사해봤다. 계속 이양분포네. 정분포로, 이양분포로 넘어간 게 아니라 시작부터 이양분포네.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뭐? 근무 기간을 조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10년 이상 근무했다의 확률이 얼마? 5분의 1.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10년 이상인 사람들의 수라고 해야겠네. 뭐? X. 이 항도 다르겠지. 400에 한 명 한 명마다 5분의 1의 확률. 알았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그 사람 수 X가 76 이상 96 이하의 1 확률을 찾아보자. 확률 좀 많이 구하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정규분포로 따라갈 거야. 80 5분의 4 곱해주면 얼마야? 64? 8제곱이야? 아닌가? 80에다가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8제곱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표준화합니다. 쇽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 96 16 2 짠. 그래서 표 그려보면 곡선 그려보면 왼쪽 거 오른쪽 거 둘 다 있죠. 얘랑 표주면 되겠네. 0.6 6 7 87 6687 됐죠? 답은 3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46번 가보도록 하자. 어느 지역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이상 승용차 조세돈이 20%. 똑같잖아. 400명 뭐야? 그냥 여기가 다 똑같네.
그지?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확률 구해보래. 어떤 확률? K명이 넘는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게 0.0668이래요. 심지어 10년, 10년까지 똑같아. 어쨌든.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야? 0.0668. 표준화를 했다면 뭐 나와? 얘가 뭐 나와야 돼? 0.4332. 1.5가 나와야 되네. 그래서 정육분포 어디 갔냐? 지워버렸네. 얘가 1.5가 나와주도록 하는 K값 얼마요? 92? 답은 5번. 됐냐? 어때요? 정말 쉽죠? 끝. 52번.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객실 336개가 있는 어느 호텔에 대하여 예약한 사람을 취소하거나 오지 않을 확률이 20%라서 공실이 놀아. 공실 안 놀게 하려고 좀 더 예약을 받아. 맞죠? 예약을 받아서 오는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방 나눠주잖아. 물론 방을 미리 고르기도 하지만. 맞죠? 맞죠? 호텔 가봤냐? 오션뷰 뭐 이런 독특한 뷰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오면 오는 순서대로 그냥 나눠주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객실이 부족할 확률. 그러니까 미리 더 받았지. 336개가 있는데 400명을 받았지. 그러면 일정 확률로 실제로 336명 언저리까지밖에 안 오거든. 알았죠? 뭐 근데 그날따라 유독 다 왔어. 많이 왔어. 그래서 부족해질 확률을 찾아보자. 그 확률을 진짜 적당하게 뭐 0.2면은 솔직히 너무 높고 한 0.0 몇으로 타협 봐가지고 혹시나 한 명 정도 있으면은 그분한테는 다음번에 오면은 VIP 룸으로 드리겠다. 뭐 디럭스 룸으로 럭셔리 룸으로 드리겠다 하면서 약속을 잡고 취소시켜 드리는 거지. 맞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 소개해 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나 보네. 간다. 그래서 뭐다? 예약 취소하는 그런 확률 자체가 안 온다라고 하자. 노쇼하는 사람들 자체가 20% 비율이니까 예약하지 않는 사람 수, 예약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자. 사람 수를 X로 잡으면 X는 0부터 따르겠지. 한 명 한 명마다 400명을 지금 대상을 받았네. 한 명 한 명마다 오지 않는 확률 5분의 1이라는 확률. 맞지용? 근데 객실이 부족해. 그럼 뭐야?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또는 예약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뭐보다 적어야 돼. 또는 많아야 돼. 딱 맞으려면 몇 개? 64개지. 64개보다 더 많아야 돼? 더 적어야 돼? 지우라. 부족하려면 64보다 많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50명만 안 오는 거야. 그럼 350명이 왔다는 얘기니까 부족하잖아. 맞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할 거야. 얘들아. 뭐가 맞아? 뭐가 맞아? 둘 중에?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중 심플한 계산일 거다.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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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자, 둘 중에 심플한 계산은 이겠지. 63과 64 둘 중에 하나 표준화 해보면 하나는 졸라 지저분할 거고 하나는 비교적 간단하게 떨어지겠지. 적어도 요 정도 나오도록 떨어져지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웬만하면 등호 붙이는 거로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50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들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49보다 크다가 좋아? 50보다 크거나 같다가 좋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건 50보다 크거나 같다지. 49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래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등호 붙인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았죠? 표준화 해봅시다. 안 되면 말고. 163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표준화 안 했구나. 이거 이항문포 아니냐? 미안요. 정문포로 갑시다. 84제곱 4제곱 맞나? 8제곱이지. 8제곱. 야. 등호가 안 붙은 게 맞다. 이거 표준화 하니까 지저분하네. 그지? 이거 얼마야? 8분의 17 아니냐? 이씨, 말도 안 된다, 맞지? 뭐가? 뭐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맞네. 이번엔 등호가 없는 게 맞네, 또. 어쨌든, 그래서 표준화 해봅시다. 64, 8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무조건 등호 붙인 거, 무조건 등호 안 붙인 거 하지 말고, 따라가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0.0228이 맞다. 알았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잡기에 따라 달라. 예약을 하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 수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잖아. 여기에서 336? 이게 부족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지. 맞죠? 맞죠? 그래서요. 이게 뭐를 따라가냐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등호 여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로만 가지 말고 등호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네. 둘 중에 심플한 거 따라가야지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시작 출발이 정규문포가 아니라서 그래. 출발이 이항문포다 보니까 등호 붙어도 말이 맞고 등호 안 붙어도 말이 맞다 보니까 그래. 알았죠? 웬만하면 등호 붙이는데 이거 안 붙이는 거 따라가네. 아무튼 56번 갑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한 병의 내용물 용량은 평균의 100짜리 표편의 1짜리 정육모로 다릅니다. 자, 정육모 다른다고 하니까 일단 좀 쓰고 가자. 아이고. 다시 뭐가? 내용물 용량, 향수 한 병의 용량이라고 쓰자. 용량은 X, 정육모를 다른다, 정육모. 평균이 100, 표편이 1. 그리고 생산된 향수 중 어쩌고저쩌고. 정품 P 구해보자. 뭐요? P, X가 뭐 이상? 뭐저래? 97.88 이상 102.75 이하를 정품이라고 한다. 정품일 확률에 대한 얘기겠죠. 또는 비율도 좋고요. 그때 만병을 대상으로 추출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만병을 대상으로 정품 여부를 판별을 한다. 맞지? 정품 그러면 향수 제품 하나하나마다 확률은 이런 확률을 띄고 있겠네. 조사해보자. 그럼 뭐다? 정품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개수 또는 횟수를 y로 잡으면 y는 이 양분과 다르겠네. 100에 만인가? 만병. 그리고 이 확률이 들어와 주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서 또 정품이 뭐하래? 또 정품이 9828 이하가 되는 걸 골라보래. 와, 미쳤다. 확률을 9800개 넘는 확률들을 다 구하란다. 다시 한번 표준화하기 위해서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규분포 만들어주세요지. 맞냐? 맞냐? 맞냐구? 예.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지. 왜? 정규분포에 시작해서 이항분포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알았음? 그럼 요거부터 계산 좀 할까? 오케이? 계산해보자. 아유. 뭐야 이거? 마이너스 2.12? 2.75?
212, 275 두 개 더하면 0.98빵? 0.98이네? 0.98. 아, 여기서 좀 심플하게 해줬구나. 그 확률 0.98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0.98.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사적으로 다른 정경선 만드는 거야.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9,800. 거기다가 100분의 1을 다시 곱한다. 196. 얼마야? 14제곱이지. 14제곱이다. 그래서 표준화 하자. 얼마야? 2네. 그러면 슉슉슉 0.977이 끝. 답은 5번.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 높다. 쉬운 건 아니야. 왔다 갔다 잘 해야 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정의가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알았지? 빠이.